안녕하십니까, 조용호입니다.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가시화되며 선거운동도 연일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비롯해 늘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전교육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전 시민이 뽑을 교육감, 백년지 대계를 위해 깐깐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대전에서는 3명의 후보로 3파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 후보자이자 현역 교육자이기도 하셨던 분이죠. 정상신 대전 교육감 예비 후보님과 함께 대전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신 대전시 교육감 예비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전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표 책임교육 대전시 교육감 예비 후보 정상신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역 교육 전문가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력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교감 그리고 중학교 교장까지 총 36년의 교직 생활을 하였고 지난 2월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36년간 네네. 평교사에서 교장까지 현장 교육 전문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대전교육을 지켜온 산 증인으로 네. 교육의 사회 환경적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전 교육은 장점이 더 많죠. 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비롯해서 교육적 인프라가 아주 탄탄하게 구축된 곳이 대전입니다. 이런 학력뿐만 아니고 인문학적으로도 저희 대전은 많은 역사적 유물과 함께 많은 학자들 그리고 네. 선인들을 배출한 그런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이걸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훌륭한 교육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전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학교가 정말로 어떨 땐 힘들 정도로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많은 답보적인 상태 또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육 행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우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네. 학교 시설 문제라든가 또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행정력의 부재라든가 또는 미투 관련해서도 또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교육청의 행정력이라든가 또 최근에 있었던 청렴도 꼴찌 문제 또 급식 문제 이런 우울한 사안들이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네. 학부모님들의 불편과 어떤 걱정을 끼쳐드림으로써 대전 교육의 큰 문제로 지금 산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터닝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장학사도 했고 네. 또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도 한 8년 했습니다. 예. 또 교장도 한 9년쯤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가오고 교육 환경이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는데 네. 교육청의 대전교육의 현황은 참 암울하다. 그럼 선배님은 그 경력 가지고 뭐 하십니까? 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저 그냥 교장을 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었지만 36년 동안의 행복한 시간을 준 대전교육 대전교육의 앞으로의 행복한 어떤 발전 과정을 위해서 나더러 봉사하라는 소리구나. 후배가 나를 그렇게 재촉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대전은 남다르게 이 원도심하고 신도시, 동서 지역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우리 예비 후보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선 동서 교육 격차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22년 됐죠. 예. 나왔습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뭐 경제적인 상황이 또는 인구 이동이나 뭐 이런 도시의 어떤 상황이 대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교육청은 그런 사회적 질타를 받을 때마다 예산을 더 투여하는 곳으로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저는 동서 교육 격차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교육의 어떤 행정적인 진단의 문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진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진단을 잘 하고 그리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처방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진학 지도를 완성을 잘 함으로써 그 교육력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행정적 방안으로 예. 예산 투자만이 능사가 아니라 스마트 진로 진학 교육원을 동부 쪽에 설립하여 예. 동부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대학 진학까지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서 교육 격차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창의성이 학생의 실력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학력에 대한 기준, 교육 활동과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예. 네. 학력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뭐 점수를 잘 맞는 것이 학력이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학생의 문제풀이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최근에는 역량이 학력이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창의성이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교육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학급당 인원수입니다. 근데 저희 대전시가 학급당 인원수에서 유치원이 26명 학급당 인원이라는 거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26명을 유치원의 학급당 인원수로 허용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출발시켜서 아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인지 개발 과정도 가고 또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급 환경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학급당 15명 그리고 초중고는 학급당 20명을 조성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개발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교육활동 구성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에서는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전에는 아직 공립대안학교가 없습니다. 이번 공약에 대안학교 설립을 공약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정규 교육 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타시도에는 다 있는데 대전만 없다는 거,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행정의 공교육의 책무성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그게 엄마의 사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책임 교육의 책무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대전에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늦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학교 시스템에 따라오는 학생만 우린 데리고 가겠다. 이게 얼마나 소극적이고 또는 이기적인 행정입니까? 그렇죠. 뭐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할 수도 있고 또는 남다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뒤처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또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들을 만들므로써 청소년기에 대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표 책임 교육을 하겠다는 캐치플레이건을 거셨습니다. 네네. 엄마표 책임 네. 교육 여기에 대한 그 의미나
부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나는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랑이 전제되어야 예. 교육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들이 결국은 학생 중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생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대전교육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엄마표 책임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14년 동안에 걸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끌고 나가고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전 교육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중 유권자들에게 꼭 어필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전염병에도 멈추지 않는 학교, 그리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 유치원 15명, 초중고 20명을 20명. 첫 번째 공약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많은 행정적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세 번째로는 대안교육을 하고 그리고 삶이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미래형 스마트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요. 미래형 스마트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함으로써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고요. 또 정보력 부족으로 인하여 진로 진학, 자녀의 진로 진학에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스마트 진로 진학 교육원 설립 공약까지 신선함을 느끼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도안에 사는데 정주 인구수에 비해 초중고 학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후보님은 입장은 어떠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20년 동안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 인구 이동이 격렬했던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빠르고 대단위로. 예. 그럼 교육청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구 이동과 학생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야죠. 학교라는 곳이 많은 넓은 땅이 필요하고 대단위로 큰 학교를 지어야만 하고 이거는 학교는 지었다가 없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학교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못하고 사고도 바꾸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중에 적극적 선제적 행정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걸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인데요. 저는 타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도심형 소규모 학교 또는 초중 또는 중고 연계형 학교, 분교 설립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서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간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교육 수요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더 잘하고 못하고는 별개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학교가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음으로써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전광역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 여러분, 저 정상씨는 대전 교육에서 36년간 교육 현장에 있어 온 사람입니다. 저보다 대전 교육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교육의 발전 상황도 봐왔고, 대전 교육이 잘하던 시대도 겪어왔고, 지금 대전 교육의 문제점도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 행정을 할 때 엄마표 책임 교육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 성상신을 믿어주고 밀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을 가리켜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3번 집을 옮기고 노력했던 건 중요성과 교육 환경의 미래를 위해서였을 겁니다. 우리 대전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대전 교육의 선봉장이 될 대전 교육감.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정상신
교육감 예비 후보의 교육 철학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